여기 잠깐 10분 더 있어야 돼. 예. 근데 제가 박사학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사학위를 뽑을 때 이 교수님들이 어떤 학생 고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사학위를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 학문을 최소한 30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의 선진 학문 커리큘럼을 비교 대조해 가지고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의 커리큘럼 과목을 궁리한 다음에 최적화 시켜 가지고 그걸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쭉 하는데 뭔가 학습 진전이 안 이루어지는 뭔가 막힌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럴 때 새로운 학생이 너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기존 신학자, 아니, 기존 박사학위 교수님들이 답답해하는 미지의 영역이 많거든요. 자기가 뻔히 아는 데는 생각을 평소에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과 교수님이 사칙연산 생각 안 하죠. 미분적분 생각 안 해요. 왜? 미분적분 맨날 5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아까 뉴턴이 뭘 케플러가 뭘 뚫었다 이러죠. 그런 부분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분야의 그 권위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려운 데를 궁금해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욕구. 그러니까 교육자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평생 공부하는 데 헌신했죠. 근데 그 분야를 가면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가.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서 자기가 답답한 그 분야가 개척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더하기 뺄 셈 갖고 다 안 되죠. 그러니까 곱셈 나눌셈이 나와야 되듯이. 근데 그게 가르쳐지는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존 대학교 대학원 수업으로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걸 그 최정상의 교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논의하고 물어볼 수 있는 상상력이 있는 아이를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로서 생각하는 건 시험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으로 뽑는 거는 어떻게 해요? 서류 접수로 끝내요. 서류 접수로 얘가 어디 됐다 이렇게 돼요. 옛날에 영어 시험 봤죠. 수학 시험 봤죠. 요즘은요. 전 세계가 통합이 되고 전 세계 학교가 다 링크가 걸려가지고 토플이나 토익으로 끝내버려요. 영어 시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1년에 4차례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치루하셔야 돼요. 로스쿨 가시는 분이 있는데 50몇 세인데 로스쿨 붙었어. 로스쿨 붙어서 그러니까 지방 로스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토익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토플 점수 내죠. 하버드나 이런 데서 토플 점수 다 받죠. 프린스턴에서 받죠. 우리나라 대학교들 다 토플 점수 내면 다 받아요. 그리고 대학원 있죠. 대학원. 영어 시험 없어져요. 점점. 토플 시험으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1차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아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뷰할 때 영어로 해요? 아주 잘하면 한국말로 해요. 왜냐하면 서류 전형으로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학생들. 예. 그러니까 입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터치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인가 삼성그룹에서 그 임원이 와가지고 제가 경영학 공부할 때 박사학위로 들어가고 난 석사학위로 같은 수업에 들어갔어요. 수업은 같이 하니까 석박사가 같이 하니까. 근데 경영학 이론은 다 30년 전 이론만 가르쳐요. 이게 삼성그룹에서 뭐 하는 거는 지금 뭐 Z세대, M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어떻게 인사 경영을 할지 그들의 문화와 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입사원이 딱 들어오면 얘네들을 어떻게 인사관리하고 조직관리하는지 그 정서나 문화를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건 경영학 교과서에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박사를 그 따려고 하면은 자본이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체에서 이렇게 뭔가 배운 것 같고 사람을 써먹질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학자들한테 자문을 요청한다. 그러면 학자들은 그걸 생각해서
그 학계에서 탑이 되려면은 기존 커리큘럼에 없는 걸 내야 돼요. 그런데 그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와야 걔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가르쳐주고만 땡 치려고 선발해요. 이 아이를 사랑스러워하고 자기가 궁금한 건데 같은 마음으로 그걸 개척을 하고 의문이나 why라고 물을 수 있게 막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 애 보고 싶어요. 1차 선발에선 성적으로 되는데 거의 외국어로 끝내요. 그리고 학점은 A 학점을 쭉 받거나 너무 이렇게 CD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A, B만 쭉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은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돼요, 현재. 왜냐면 모든 직장이 대학교 어디 나는지 이력서 쓸 때 그거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대학 진학률 1위죠. 전 세계 1위예요. 왜냐하면 차별을 하니까 1위가 된 거예요. 공부 좋아서 1위가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했다, 전공을 택한다 그러면은 석박사만 물어봐요. 대학 나온 걸 전공으로 안 쳐요. 대학 나와가지고 판검사 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목사들이요 대학교에서 신학했다 쓸데없어요. 그거 다 석박사로만 치지 대학교 자체를 안 쳐줘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의학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안 쳐줘요. 그거 8년 이상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의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홈스쿨 하는 학생들 있죠. 중고등학교 안 다녔죠. 박사 2개 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중고등학교 안 다녔고 대학도 덜 다니려고 그래. 중고등학교 다닌 시절을 박사학위를 하나 더 따지. 외국어 실력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가요. 석박사 통합과정이 입학이 된다고. 외국어 실력 안 되면 석사만 받아요. 왜냐하면 석사학위 많으면은 등록금 많이 들어오니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절강 가가지고 막 공부하는 불신자들 있죠. 그러지 말고 아무데나 다니고 있으면서 2년 후에 다시 하면 성실히 뭐 쉰 기간이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자기 거를 쌓아온 것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붙었으면은 붙은 거 아예 싫어 이거 때려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래 이러지 말고 붙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도 감사를 드려야 돼. 운전면허 붙어도 감사를 드려야 돼 그거. 예, 뭐 조그만 것도 감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계속 해 나가고 이 아이는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했다. 얘가 지방 저 남해안에 있는 어떤 직업 2년제 대학을 서울인데도 거기 가가지고 무슨 수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느라고 2년 다녔다. 그러면 보통 아이 4년제가 아닌데 왜 전라도나 경상남도 해안가 가서 하냐. 그래도 얘는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내 대학교보다 더 아이를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특별한 아이다. 얘는 아주 자기의 영혼이 살아있는 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학 지도를 할 때는 그 시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회사 들어가려면 회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신세계를 만들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럼 학벌을 따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 전엔 공부를 해놔야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는 교육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교육자의 심리는 어디서 리드가 나와요? 산업 전선에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자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문은 사회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현재 커리큘럼으로 있어 없어. 서울대나 하버드 커리큘럼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20대 전체를 공부하는데 써도 이게 시간이 빠듯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 그리고 홈스쿨 한 학생은 대학교 박사학위를 2개 따라야 돼요. 아니,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장 따고 박사까지 따면은 30몇 살이죠. 빨리 따도. 근데 중고등학교 그만두면 20대 후반에 박사 과정이에요. 그럼 30살에 박사를 따죠. 그러면 이과에서 박사를 따면 문과로 가가지고 법학 박사를 또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박사 따고 이과 박사 따는 게 어려운데 이과 박사 따고 문과 박사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수학, 물리, 화학이 제일 어려운 거니까. 이건 저기 청소년 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공계를 다 저기 문과, 이과를 다 넘나드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걸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있죠.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있죠. 그 당시에는 가정교사로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이력서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천재들. 선생 한번 모으셔가지고 그 세계를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성경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성경 가리키는 학교 가요. 고등학교 성경 가리키는 기독교 학교 가요. 대학교 또 기독교 대학교 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무료로 배우면 다 되는 거예요. 기본은 언어 능력이 되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어 능력이 아니고 뭐 감동받으려고 초등학교 성경학교를 가, 중학교도 성경 가리키는 기독교 계열 학교가, 고등학교가 그렇게 해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업장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선생을 딱 잡아가지고 제일 실력 있고 쉽게 재미나게 가리키는 물리 선생님 딱 붙어야 되고, 화학 선생님 화학이 어려워요. 그럼 화학을 아주 정신 쏙 빼놓게 재미있게 막 최면을 걸듯이, 뭐 최면 나쁜 말이지만 이렇게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집중력을 갖게 하는 선생님들은 명문학벌 졸업자가 아니에요. 3, 40년 경력. 그런 것도 다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보내면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학원이고 인터넷이고 과외고 아이한테 필요한 식으로 맞춤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학비보다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이 가족 부양하는 의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준비시켜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님도 공부하려고 목회를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출근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자기 개발 안 시키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게으른 목사구나 이래요. 그럼 목사가 기도만 하면 되지 공부를 안 하는 직업으로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지식과 전문가들을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목사가 전사회 분야를 카바링을 못하면은요 목회를 못해요. 예. 그리고 정신 자세가 꼭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잘못돼 있으면은 성도님들 이해를 못한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혼잡한 바벨론 세상 마지막 세대에 생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결혼 준비는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자기 배필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요즘 청년들의 희귀하기 때문에 눈에 탁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 준비할 때 누가 날 좋아하죠. 그러면 난 순결을 지켜야 돼. 싫어요. 이러면은 시집 못 가요, 진짜. 그러니까 순결은 지키는데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남자고 여자고 이성을 좋아하는 게 청년 시대의 자연 현상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를 꼭 하고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사귀지 말고 그렇게 고마워만 하란 말이에요. 부족한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좋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애하고 이렇게 인생을 막 시간 낭비하는데 그 하면은 결혼해서 자기 배필한테 사랑을 다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애인 관계를 맺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결혼해서 자기 배필한테 영혼과 육체의 사랑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한 거라서 저는 지금 그 자기가 거룩하게 준비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야 돼요. 거리를 띄고.
친절하게 오죠. 어머 날 좋아해요. 고마워요. 이러고 달라붙으면 안 돼 또. 그러면 왜 그러면 사랑을 느끼면 공부를 해 못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또한. 이성의 사랑에 빠지면요. 망가진 인간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안 돼요. 진짜로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숨 바쳐요.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학생들을 보는 거예요. 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공부를 못해.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도망쳐요. 막 어떤 학생들은 너무 좋아서 자기 없으면 나 못 살아. 뭐 이렇게 돼버려. 그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뒷감당을 못하니까 인생에서 뒷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은 결혼식 하고 나서 하라 이거예요. 아니 결혼식 하고 나서 그런 이 소설 같은 사랑을 부부끼리 하면 되지. 아무도 안 말려 그 뒤부턴. 결혼식 하고 나서 자기 배필 좋아하는 건 지구상 어떤 인류도 막을 수가 없어. 막아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왜 이성을 멀리 하냐.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애정 욕구를 계속 농축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그거를 영원히 한 사람한테 바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욕절제를 그렇게 학업을 하는 학생은 결혼을 아주 거룩하게 한다는 헌신이 있어야 애정욕구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 공부보다 연애가 중요하지 않은 거다. 공부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이성 간의 사랑, 결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부보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돼. 그러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좋아한다 그러면 아유 저는 부족한데 저를 귀하게 봐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학생 인권 조례는 자기가 연애할지 몸을 줄지는 학생이 정하라고 돼 있어요. 정교조 지침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결혼 전에는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신체 관리권이 부모님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 허락 없이 연애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내가 고등학생인데 국회의원이 연애 자유 권리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사기꾼 놈들이요. 그거 믿으면 안 돼. 국회의원들 믿으면 안 돼. 그거. 예?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연애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냐? 착하니까 연애 못한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면 공부를 못해. 근데 세상에선 공부 학벌 갖고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해. 결혼할 때 초등학교만 나온 남자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예? 요즘 나사렛 지역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목수가 나오셨어. 예? 홍길동이. 그러면 믿음이 아주 좋은 여성인데 시집 올 것 같냐? 요즘은 마리아가 태어나도 안 올 걸 아마. 너무 세상 조건을 봐요. 여성들이 특히 남자 학생들을 볼 때는 남녀 학생들이 고학력이 돼 버렸어. 그래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봐요. 근데 자 보세요. 대학교 나온 게 바닥이에요. 이제 대학교 나온 게. 그래서 농고나 공업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공장에 취직하거나 농장에 트랙터 몰고 이런 거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농고를 나오셔도 농과대학을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공고를 나오셔도 공장으로 가지 말고 공대를 졸업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대를 갈 수 있으면 공고를 가지 마. 고등학교 안 가고 대학 갈 수 있으면 대학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업 중학교를 나올 바에는 농업 고등학교가 나고 농업 고등학교보다 농대가 더 나은 거예요. 농업 대학이. 얼마든지 점프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학력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를 못하면 모든 분야에서 입학 불허합니다. 현재. 영어를 못하면 모든 학문 자료가 학사, 석사, 박사의 모든 자료는 영문에 근거해 가지고만
우리나라 전체 교수 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폐기처분돼요. 쉽게 말해 실질적 기능적으로 문맹자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편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 하는지.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교수님들 심리가. 그리고 자 보세요. 교수님들이 가죠. 그러면 타 학과하고 교수가 싸워요. 자기 학과 교수들하고 이 세력 싸움이에요. 자기 학과 교수들 간에 네가 석사학위 뽑아서 나는 왜 못 뽑아? 넌 박사학위 후보생이 있어? 내 밑에도 박사학위 학생이 있어야 돼. 요런 알력이 있어요. 이 명문대일수록 요런 알력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자기 학생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의 형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스럽게 자라는 형상을 교수들이 좋아해요. 부모님이 딱 볼 때 믿음직하고 이렇게 정서가 안정되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다 변치 않는. 그런데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면 교수님이 사랑스럽다 이런 최면에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난 사랑받아라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어르신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계속 난 사랑스러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최면하잖아요. 졸고 있으면 사랑스럽다 이렇게 쓰다듬어요. 좋을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대갈통을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릴 적부터 자꾸만 되니까 어떻게 애기 때부터 세뇌 가서 자기는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고 할아버지 앞에 딱 가죠. 에? 내가 할아버지한테 뭐 심부름 해라 이러고 딱 시키죠.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볼 때 사랑스럽게 아이가 큰 거예요. 그렇게 커야지 교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나 저 집안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바치고 쓰다듬 한번 당하고 이러면은 면접할 때도 걔만 뽑혀요 다. 그러니까 저 귤을 먹을 때 이제 겨울철이니까 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귤을 먹을 때 자꾸만 이렇게 바치고 인사를 하고 한 번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높으신 분이 웃어주시면 이 좋아서 막 비비꼬면서 뭐 이런 걸로 자꾸만 어릴 때부터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린애는 그래도 사랑스럽지만 중고등학교 청소년 되면 힘든 거를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어서 날러야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신감이 생기거든. 거기다 언어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공부하는 애는 달라요. 대학교 때 토플 공부하는 애는 이게 고득점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왜 박사학위 준비를 하냐. 중고등학교 나중에 몇 년 후에 대학 입시 준비하고 초등학교 때는 박사 준비하셔야지 제격인 거예요. 교육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 흐름을 읽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심리를 난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는 사람이야.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에 대해서 쭉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딱 들어서 그 자신의 심리 상태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보니까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뭐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비슷한 기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면 이런 게 왜 나오냐?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은사 받는 거는 어린 초신자 때 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는 한 20년 겪어야 돼요. 예수님 전하면서 하나님 섬기느라고 고생을 한 20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지.
제가 청년 때 은사들이 있었어요. 은사 갖고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집안 부모님한테 사랑스럽게 얼굴 뵐 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되면서 자기 프로포즈를 대학생이 거절을 당해도 10년을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제발 저를 사랑해달라고 막 그러면은 10년 동안 멀리 하는 거야. 멋있지 않아? 그렇게 멋있어야지.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공손히 했던 그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유혹을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이성들이 깨끗하고 정신이 맑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복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안 좋아하고 복 받을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교제를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나이하고 학벌하고 맞아야 돼. 30살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재수하고. 그러면 다 대학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어필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친하질 않아. 관계가 없어. 그러면 학벌 보고 외모 보고 대시를 하거든요. 프로포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중고등학교 안 나왔죠. 빨리 대학 나왔죠. 좋은 대학은 못 갔다 치더라도 박사학위를 갈 수 있어. 나쁜 박사학위 가도 돼요. 지방대학에.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박사 받으려고 공부를 하면 교수님이 자기 동료급으로 해서 따로 뽑아요. 박사학위는 석사 3개를 능가해요. 박사학위 하나 있으면. 근데 박사학위를 석박사 통합으로 3년 안에 따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버드 석사 박사학위 따려고 그러지 말고 석사 한두 개 딴다 생각하고 한두 개 따는데 두 번째 거는 박사하고 링크돼 가지고 따야 돼. 박사를 못 딸 바엔 두 번째 석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 한 번 따면 두 번째 박사를 한번 할 때는 비즈니스가 된 상태에서 자본력이 빵빵히 받쳐줄 때 자유로운 직업을 하면서 박사를 두 번째 따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코디네이팅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를 할 때 이제 어느 옷이 어울린다 아니다, 그거 입을 때 아니야. 이렇게 옷을 선정해 주는 비서처럼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학위라는 가운을 적절하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유치원 때부터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그 지식 수준이 공부를 못했는데 법전만 달달 외고 딱 돼가지고 사회의 모든 걸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배웠어. 예. 못 배운 게 판사예요.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많이 속아요. 사회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도입하는 게 뭐냐면 경찰, 검사, 변호사를 다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판사 뽑는 게 낫다는 미국 제도를 수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사회를 몰라. 그냥 법전에다가 왔어. 근데 사회에서 범죄 일어나거든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속이면 속습니다. 변호사하고 짜고 이렇게 속이려 들면 속아요. 판사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우 그 판사 속았네 이러면. 속았는데 안 속은 척하고 있는 거지. 그 속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기꾼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따르는 자만 재판관에 임명하도록 국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무력을 장악하는 거랑 재판 권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은요, 저 동네 아저씨예요. 5년 있다 갈려요. 저 무직자 돼요, 저거.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년 하다가 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거를 추구하면은 정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천도요, 4년 후에 그냥 목 매달죠. 그건 노예예요, 노예. 당대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정치인이 아니라고 돼 있죠, 성경에. 권세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잡으면 대를 이어서 갈 정도로 그게 떠나지 않는 게 하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집은 계속 그 분위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지 IQ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공부를 외가댁은 다 교육자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 쪽은. 아버님 쪽은 저기 의사나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릴 때 공부하는 게 싫은 거야. 난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공부하는 머리가 언제 열렸냐면 진화론을 믿은 거를 슬퍼하고 이 산속에서 울 때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이 맑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후 사건이란 말이에요. 공부도 오부제 20개 언어를 했는데 어려워.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를 20년 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20개 했다 이러면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는 말이지 20개를 했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 몰라?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년을 해도 몰라요. 근데 이게 뚜껑 딱 열리면서 뭐예요? 모든 언어가 하나로 보이는 거다. 이런 체험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진화로 믿은 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근데 목사가 됐는데 이 수십 년 전에 진화로 믿었던 걸 내가 회개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막 산속에서 요양 중에 병 나신 선교사님 앞에서 밤새 이렇게 얘기하다가 산속에서 그때 귀국해가지고 설교하고 있었거든. 기도원 설교 담당으로 내가 한 달 봉사한 적이 있거든. 할 일이 없으니까 한국 와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족들 이제 아기 키우고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제 산기도원에서 이제 한 달 살 때예요.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9가지 은사 체험 다 한 상태인데 이게 안 열렸어요. 웃기죠. 성령 은사 있는 사람이 이 공부하는 머리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 증인이 저잖아. 그러니까 성령 은사 받았죠. 방언하죠. 예언하죠. 그리고 공부하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학자 머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학자 머리는 언제 열린다고요? 제가 진화론을 이길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을 믿는 애는요, 영이 안 열려서 육으로 대가리로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거지 영이 안 열린 거예요. 걔는 7일을 받을 대상이에요. 지도자가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그 퀄리티 기준이 있어요. 돈 앞에 타협을 하면 안 되고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 공부하는 게 더 재미있고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못하는 기도나 금식에 더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좋아. 그건 신령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게 저도 좋다 이러면은 어떻게 아시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3일 금식하고 물동이를 날러봐. 그러면은 그게 힘들지 않다, 즐겁다 이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 기도빨이 열린다고. 그런 사람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 때는 뭐에 치우치면 안 돼. 이게 공부를 잘하면 육을 강화시키고 육이 너무 세면은 영을 강화시키고 자꾸만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건대 어떻게 하냐면 젊을 때 이공계 거를 물리수학 과학을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첫 번째 박사를 공부하는 쪽으로 따고 두 번째 박사는 정치적으로 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정식 문학협회에서 정회원이에요. 우리나라 수필가협회 정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문필가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 집안 식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가댁에서 외할아버님이 뭐랬냐, 여성이잖아요, 여성. 근데 정치외교학을 전공시켰어요. 우리 어머님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신사임당처럼 막 서예를 하고 이렇게 수필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벌은 돈벌이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돈벌이가 아니고 사회활동하는데 자기 이미지를 만들게 한복 입을까? 서양 옷을 입을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치외교학을 이충근 박사님처럼 그런 걸 공부해서 그리고 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어딜 가면 우리 어머니 다 존경해요. 기품이 있으시다. 한복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서예하시고 뭐 수필가 협회시고. 근데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남학생 여학생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이게 부모 생각보다 높아지거든요. 부모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아기를 높이세요. 지금은 갓난아기 같지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제가 3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코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를 초등학교 때 목숨 걸고 하고, 대학교에 전공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영어 전공해 가지고 4년 동안 영어를 그냥 끝판왕으로 만들어 버려. 그냥 아예 자기가 뭐 잡스럽게 하지만 뭐 진짜 뭐 부르심이 있으면 그걸 하는데 모르겠어 다 싫어 그러면 아예 그냥 영어를 해. 그냥 4년 버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대학원부터 따라서 전공은 대학원부터 시작된다. 이 사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전공을 대학원부터. 예. 그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은 2년마다 학위를 따시란 말이에요. 4년마다 학위를 따면 지겨워. 2년마다 학위를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1석사와 두 번째 석사의 시너지 현상이 있는 분야, 첫 번째 석사학위와 두 번째 석사학위에 시너지 효과가 돼서 10배 효과가 나는 통합되는 분야의 박사를 딱 따는 게 좋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석사학위를 공부할 때는 박사학위를 주실 교수님 밑에 그 대학의 석사학위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석사학위랑 박사학위는 같이 가지 절대 따로 놀질 않아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함부로 안 뽑아요. 공부를 웬간히 잘하지 않으면. 왜 그래? 교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석사하는 2년 동안 내가 마음에 드는 애만 박사로 내가 고를 거야. 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 마음에. 그래서 모르는 놈이 나 박사학위 석박사 통합 지원해요. 그러면 안 뽑는 거예요. 왜 그래요?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국은 뽑을 수가 있어요. 개인 감정을 따지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사람 욕심이 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청년들만 내가 뽑고 싶어.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너 싫어하면 넌 끝이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를 잘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수님을 잘 공경해. 공부만 잘하면 안 돼. 잘 공경해. 교장 선생님 모시듯이. 총장 잘할 거 없어. 자기 담임 교수님을 잘 섬겨요. 그게 즐거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공경할 때 그걸 즐거워하고 칭찬을 10몇 년을 당한 애는 교수님을 잘 인사하고 그걸 즐겨요. 교수님이 날 좋아할지 몰라.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잘해드린다. 지 혼자 착각이지. 그렇지만 그 정서가 배어있는 애가 사랑을 받더라. 이거 다. 자, 학생들 따라보세요. 집안 어르신 앞에서 나는 과연 사랑스러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류 끝나고 나선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딱 고르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직장도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치원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무거운 거 드시지 말고 손자 손녀가 무거운 거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어떠세요? 어깨는 피곤하지 않으세요? 두드려 드릴게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성품이 아이의 심지어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선교사님 완전 뜯으셨을 것 같아. 이제 진짜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데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결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복의 근원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